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만권 정치 철학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주 연속 빨간 날에 정치는 팀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람차시죠, 두 분? 네. 네. 이렇게 대답이 바로 안 나와요. 네, 바로 안 나와. 네. 어차피 시사인 출근하잖아요. 네네, 보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 보람의 의미. 네. 그럼 보람 지금부터 이제 갖고 가면 예, 되는 예. 거지. 아니 알차게. 뭐 언론인과 달리 저희들은 출근하지 않는다. 아, 그러게요. 예. 고생하시는 거는 김만권 박사님이신 거고. 남들이 놀 때 내가 일한다라고 하는 그 보람. 예,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봐죠. 오늘 이야기는 감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주된 그 계기는 이른바 그 문자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냈다라는 그 문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은? 네, 아니, 기자 먼저 말씀하시죠. 네, 또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이 되는 문자들이 꽤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시작된 갈등과 혹은 비판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또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보여주는 게 저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도 처음 어떤 업무를 논의하는 자기들의 말에 따르면 이제 확인이라는 것이긴 하죠. 보고가 아니라 확인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톤앤매너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를 세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떠나서 공적 기록으로 남겨야 될 독립된 감사원의 업무에 대해서 문의한다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그 독립기관 그 어떤 중립성과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의 독립성이 무너졌을 때 생겼던 가장 나쁜 사례를 우리가 사법농단이라는 사례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비칠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만고 박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감사원 자체가 이게 헌법상 독립기구고, 그리고 감사원 법도 그걸 다 보장해주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임기 보장 이런 것들을 다 해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데, 과연 어떤 독립기구로서의 감사원이 바로 이 감사원의 위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감사원장을 비롯해서 사무처장의 인터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봐오면 지금의 감사원은 독립기구라기보다는 어떤 대통령실에 딸려 있는 마치 비서실 같은 느낌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과연 헌법적 독립기구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게 감사원장의 그 방에 들어가면 표구로 국정지표가 붙어 있다라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그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헌법적 독립기구의 어떤 사무처장이 나와서 그 언론 매체와 마음껏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지향점이나 이런 것들을 꺼리낌 없이 다 밝히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헌법적 독립기구로서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몇 개 체크 포인트는 있죠. 첫째는 이제 이 문자가 공개된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해명은 단순 문의였다 이거였어요. 근데 왜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 사무총장한테 문의를 합니까? 일단 그리고 그 문의라고 하는 거 이 문자의 맥락을 놓고 보면 그럼 뭘 문의한 겁니까? 대충 한겨레 보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걸 문의했다고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맥락상. 실제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랬다는 거죠. 대통령실의 관계자. 아니 근데 얼마나 한가 하면 대통령실의 그 수석께서 감사원의 사무총장한테 보도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라는 문의가 들어갑니까? 한가한 겁니까? 쓸데없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자기들이 이 절차가 심각한 위반이라고 생각 안 했으면 문의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번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까지 들어간 어떤 그런 사안인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감사위원회라고 하는 최고 의결 기구의 어떤 그 결정 없이 어떤 독자적으로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이걸 할 수 있는 일인가라는 생각도 좀 그 들고. 두 번째는 네. 국정기획수석이 왜 나섭니까? 지금 국정기획수석이 감사원을 가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은 국정기획수석 아래 국정기획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국정홍보비서관 그리고는 국정메시지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국정홍보라는 차원에서 확인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라고 보아야 하는 게요. 입장을 바꿔서 그러니까 결국은 감사원은 독립되어 있는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법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 또 다르게 우리가 독립되어 있는 헌법기관은 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법원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법원 행정처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무엇을 물어봤다라고 해서 그것도 공적 기록이라든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자로 이런 걸 보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게 과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지 단순한 업무 확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례들의 불행을 봤습니다. 그게 사법농단이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수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굉장히 이 사안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을 하고 혹은 스스로도 감사원이 우리가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의가 와서 대답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조심하겠다. 적절하지 않았고 유감이다. 라고만 말을 하더라도 나쁜 상황들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지금 우리는 그냥 업무한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태도를 취한다면 굉장히 이건 다르게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나쁜 일이 걱정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문자 내용 뭐 오늘 또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렇죠. 이게 첫 문자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이게 내용을 보면 오늘 또뿐만 아니라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인데 처음 연락하는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예. 뭐 그러니까 어떤 인식의 공유가 전제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 그런 표현이 좀 나온다고 봐. 그러면 이제 수시로 소통을 해왔다. 뭐 이렇게밖에는 지금 그 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사 대통령실이 문의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감사원이라는 기관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감사원에는 그 산하 밑에 직원분들은 묵묵하게 자기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윗선에서 리더라고 하는 급의 분들이 스스로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는 태도들을 취하면서 업무하는데 굉장히 힘이 빠지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것들인데 왜 이런 식으로까지밖에 하지 못하는지라는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지금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감사원의 독립성에 관한 문제죠. 근데 뭐 이건 더 얘기할 이유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입만 아픈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사실 그럼 다음 카테고리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문제가 왜 불거졌냐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는 것. 자,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카테고리가 뭐냐면 감사의 적정성 문제가 좀 나오는 거거든요. 자, 특히나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감사원까지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하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법기관에 대표적으로 검찰과 그리고 감사원이 있을 수 있는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동시 인력을 투입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넣는다라는 점에서는 좀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변명을 하고 있고 자기들의 행정 절차를 살펴보는 것일 뿐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뭐 그러면 검찰에서는 그걸 안 살펴보게 되는 건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이렇게 사무총장이나 이런 쪽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그 인터뷰 신동아 뭐 인터뷰나 이런 것들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 부적절성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지금 이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듭니다. 이 문자 논란이 불거진 길은 뭐 무식한 소리라고 하는 게 이제 그날 한겨레 일면 톱 보도였고 한겨레 보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주요 감사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건너뛰어 버렸다. 그렇죠.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라는 기사에 대한 어떤 문자 내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그럼 한겨레 보도에 이제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이 감사원의 이 감사가 그러니까 적정한 감사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드리는 건데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내용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그 책 제목이 좀 떠올랐는데요. 그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고 하는 올리버 섹스의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그 감사원을 검찰로 착각한 남자라는 생각이 좀 들던데요. 물론 뒤에 물음표를 좀 붙이긴 해야 되겠죠. 이 남자의 주어는 각자 생각하기 나름일 텐데
예, 감사원의 가장 기본 두 가지 이제 역할이라고 하는 게 회계검사 그리고 직무감찰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이 과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지점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도 수사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감사원이 특히나 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오고 며칠 후에 바로 이걸 하겠다라고 국민적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과연 이렇게 감사원 자체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의심받을 만한 사안들을 선택하는 게 적절했냐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바로 이제 지금 김은지 기자가 이제 감사의 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 회계 감사하고 직무 감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좀 논의를 넓혀보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다가 또 하나가 추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수사는 여기서 빼고 국회가 진행하는 것도 감사고. 감사원이 하는 것도 감사거든요. 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두 개의 감사에는? 실제로 이제 이 뭐 국회 감사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회계를 실제로 점검할 수 있거나 이런 능력 자체를 국회가 갖추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건 뭐 보좌관이나 이런 인력에 의존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전문 인력들이 가동되는 것들은 아니고,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상시적인 감찰 기구를 정확하게 두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력들이 정말 배치되어 있고 그것을 하는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훨씬 전문적인 어떤 감사가 행해진다라는 부분은 뭐 확고하다는 뭐 그 국회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뭐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우리가 이게 그 재헌 헌법 시절을 돌이켜 보면 이 기구들이 다 국회에 딸려 있었습니다. 국회 밑에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밑에 있지 않았는데, 이게 뭐 우리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군사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그 기구, 각종 국가의 기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이제 밑에 두게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뭐 대통령 직속 기관에 계속 있어왔던 어떤 잘못된 배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감사원은 그 출범 과정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재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는 심계원과 감찰위원회라는 두 개의 또 다른 기구였고요. 그래서 회계를 하는 기구와 감찰 기구가 또 다른 거였어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감찰 징계 의견을 관장하는 기구가 서로 달라서 서로 견제도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수단을 하나 뭐 이렇게 회계 검사를 위해서 뭐 감찰 그 위원회를 활용한 감찰 뭐 하는 걸 활용한다든지 감찰을 위해서 회계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감사원 안에 그것이 통합되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기구가 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논의는 되어 왔었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그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 이 정부 아래서 지금 감사원이 독립성을 의심받으면서 지금 하는 많은 일들을 보면 이것들이 양자를 섞어서 어떻게 보면 전 정부에 임명한 인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솎아내고 걸러내기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사실 김은지 기자와 저희들이 같이 좀 체크를 좀 해봤었어요. 이게 유병호 사무총장이 자기가 직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지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사무처장이 원장의 그거를 거치지 않고 이걸 할 수 있는 거, 이건 또 바른 절차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할 수 있는가 싶어서 감사원법을 들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딱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감사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원장이 할 수 있게 돼 있는 어떤 그렇게 12조 2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들여다봤을 때 이게 실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시한 것 그 자체가 정말 올바른 절차였나도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원희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그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부 안에 경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말로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당연히 행정부 공무원들로서는 굉장히 무섭고 실제적인 두려움과 혹은 견제가 되는 곳입니다. 사실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말로 호통을 치고 그리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기관장이 이제 돌아가서 밑에 공무원들한테 화를 내거나 혹은 이걸 왜 방어하지 못했냐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었어도요. 그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 버티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승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인 두려움과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외압이나
부담이라든지 압박이 없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감사가 진행된다라는 결과적인 것만이 아니라요. 과정상에서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야지 습득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에서 더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라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현행 그 법률 체계의 기초에서 지금 해석을 하면 왜 그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딱 그 초반에 배치되어 있는가? 이거를 보면은 지금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로 못 박혀 있어요. 따라서 보통 11월 한 달을 예산안 심의 과정으로 놓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러면 그 전년도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그 평가가 예산안 심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평가의 과정을 국정감사로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와 감사원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규정상으로는. 다만 현실적으로 이제 그게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운용의 문제고.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데 그런 말 그대로 좀 원칙상의 문제고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추출돼야 되는 부분이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는 어찌할 수 없이 정치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정파에 따라서 국정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에 따라서 감사의 주요 포인트가 달라질 것이고 당연히 따라서 그 감사는 정치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러면 감사원법에 따라서 감사원은 정적 독립성을 견지해야 된다면 감사의 내용에 정치 논리가 스며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청와대 수사국과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문자를 주고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파편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더 중요한 부분은 감사원의 감사 내용과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정치 논리가 스며드느냐 안 스며드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 지금 벌이고 있는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이 감사원이 감사해야 되는 사안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오히려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 거기서 국회의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어떻게 그러면 영역 구분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은 정치적 관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고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달라지는 부분까지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첫째 제가 던지는 문제제기 하나가 이거고 두 번째 또 하나가 있는 건데 정권 교체기에서 나타나는 주된 논란사는 항상 그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게 자, 새 정부 출범 첫 해에 이루어지는 그 국정감사도 마찬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 정부 평가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새 정부의 방향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 감사의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냐 결국 이것도 결국은 정치 논리하고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 이게 더 본질적인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현 시스템상 이게 구분이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대안이 뭐냐. 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실제로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따르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어떤 감사는 국회 감사와 달리 정치 논리가 개입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 논리에 대해서 바뀔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들 자체가 감사원의 적절한 어떤 선택인가 라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뭐 충분히 그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가 있고 그래서 감사위원회가 중요하게 올해는 우리가 뭘 할 거다라고 하는 주요 사업을 세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업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그 주요한 안건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어떤 그 심사 절차를 거쳐서 그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과제들이 선정되는 과정들이 그래서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업무가 필요적 감사 대상과 선택적 감사 뭐 이렇게 검사로 나뉘지만 이 필요적 감사 대상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계속 집중하는 것들이 감사원의 원래 할 일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들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번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뭐 월성 원전이라든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뭐 태양광 지원 사업이라든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통령이 다 살펴보겠다고 한 대상들이었고 이런 대상과 동일한 대상을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정치 논리와 감사원이 어떤 집중하는 어떤 대상들 자체가 구분이 안 된다라는 점 이거는 확실히 지금 감사원이 정치 트랙을 타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가 결국은 그런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지금 현재 감사원이 충분히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비난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나라는 게 뭐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아까 잠깐 김만권 박사께서 그 말씀인데 이제 최근에도 이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감사원을 대통령 밑이 아니라 국회로 이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가정 상황인데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됐다면 정치적 독립성이란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제로는 이제 완전히 뭐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이제 제일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현재 어떤 기구 아래 둔다라는 것 자체가 휘둘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기구로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사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그래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국회에 이관하는 게 논리상으로는 오히려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 행정부라고는 그 정책 박사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국회로부터 어떤 권한을 일정 위임 받아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행정 행위를 이루어지는 거고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국회가 니네가 지금 위임된 권한 안에서 지금 행정이 이루어졌는가? 라고 하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진행이 되는 게 원래 논리상 맞는 거 아닌가요? 뭐 원리상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관계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견제한다기보다는 어떤 뭐 같은 당에서 어떤 대통령이 나오거나 그럴 때는 이게 사실상 그 경계 자체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국회에서 이것을 온전하게 어떤 감사원의 독립성 같은 것들을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바깥으로 내보낸다고 했을 때도 감사원을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 재헌헌법 때 했던 것처럼 어떤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서로 나누어져 있었듯이 그렇게 저는 오히려 쪼개서 내보내는 게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그건. 예. 그리고 저는 국회로 간다고 해서 정치 그게 맡기는 우리가 감찰 대상 뭐 감사기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부의 행위에 관한 감사와 회계 그리고 많은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국회가 하니까 국회 밑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보이지만 국회도 역시 어떤 정치 논리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글로 이관하는 게 맞을까라는 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뭐 의심이 됩니다. 예.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국회로 가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기관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는 인사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큽니다. 특히 지금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도 7월 29일 날 국회에 와서 업무 보고서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감사원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그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도읍 위원장 국민의힘인데 에게도 사실상 혼이 났습니다. 그분조차도 반문을 했죠. 예? 근데 저는 이 발언이 본인이 혼나지 않을 걸 모르고 한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발언은 감사원장쯤 되시는 감사원 오랜 기간의 간부 출신의 공무원이 이 발언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요. 결국 이 발언의 청자는 대통령 인사권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아니라? 네, 국민이나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발언이고요. 아니 사실 감사원장 정도 되는 분이 이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못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직전에 유병호 지금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위력을 가시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서해 공무원 사건도 내가 지시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언론 인터뷰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치 이 안에서의 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식의 일정 부분 뭐 권력 다툼 비슷하게 보이는 점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튼 이 결국 지금의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2021년 11월 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가 훨씬 더 많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다른 독립된 헌법기관의 수장들이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임기가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법원장 나가라. 헌법재판소장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고 실제 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 산하에 두게 된다면 임기를 좀 보장해서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계적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 내역 중에 회계 감사 이거는 뭐 정치 논리가 스며들고 말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 예산은 니네 얼마 배정받았고 항목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금 썼는지 당연히 그건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여기서 정치 논리가 스며들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고 그다음에 공직기관과 관련된 감찰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과거에 총리실 때 암행 감찰반이 있고 그러니까 그 과거 청와대 시절은 공직기관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해당 기관 안에서 다시 이것 있는 상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해서 그 자체가 그래서 근태 관리 부분에서 들여다보는 게 감사원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뭐 지금 그걸 들여다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 따라서 지금 우리의 논의가 그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이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특정 감사, 뭐 특별 감사라고도 부르는 그 특정 감사의 경우가 어떤 논리에 입각해서 어떤 동기에 기초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여기서 정치 논리가 스며들고 인사권자의 어떤 눈치를 보게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어하는 결과를 빚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특정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사실은 현행 시스템에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좌지우지 되어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정치적 간섭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그걸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제 한겨레가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유병호 사무총장은 무식한 소리라고 이제 일축을 했던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근본적인 방책은 뭐냐? 결국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특정한 감사를 특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만한 필요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해서 가야 되는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통로는 국회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이. 결국 논리는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 논의를 좀 생산적으로 가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파가 달라지긴 하지만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 감사원 독립성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비카인즈라고 해서 언론재단의 그 기사 검색을 좀 해봤었는데요. 거의 뭐 나옵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는 고해 특히나 많이 나오긴 하던데요. 뭐 지금이 좀 더 많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논란에서 우리가 좀 시스템화하는 것들까지도 가야지 이 이야기들을 5년 후에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008년에 감사원이 그 이명박 정권에서 상당 부분 동원된다 이런 비판을 받을 때 심지어 4급 이하 직원들이 논평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근데 지금 또 반복되잖아요.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2022년이 2008년 뭐 재판 같은 느낌이 들고요. 예, 그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개선이 됨이 없이 똑같이 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지금 다수 뭐 보수 언론 뭐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에서 지금 감사원 이거 문제다 이거 독립성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라는 사설이 계속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면 동아일보부터 시작해서 한국일보, 세계일보, 뭐 국민일보 다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단지 이 일시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감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립성을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도적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갖다 두건 실제로 우리가 논의를 좀 깊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음 정부에서도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우리가 절차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위원도 아닌데 국무회의에 나가고 있어서 문제다라는 이제 기사까지 나오고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차를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감사원 같은 곳은 절차가 내용을 보장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절차를 정확하게 감사원이 지키지 못하면 다른 기구를 감찰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지금 현재 훨씬 더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을 저는 좀 입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그거 국회의 기능하고 연동해서 보면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도를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국회 밑으로 만약에 감사원이 간다면 국회 활동이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를 한 해 만에 가지고 싸우는 거는 빈도는 훨씬 더 줄어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이 된다면 뭐 국정조사를 한 해 만에가 될 정도로 저 어마어마한 어떤 정적 공방을 빚는 사안에 대한 특정감사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결하면 되니까요. 의결하면 되니까요, 국회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사 능력이 그러면 국회의원들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낫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매년 이루어지는 국정감사도 풍경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게 국회로 이관이 된다면 결국은 국회에 어떤 이관된 어떤 감사원에서 벌이는 감사 자체가 국회 활동에 어떤 다 포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둘러싼 논란부터 국정감사였던 비생산성까지도 상당 부분이 어떤 다시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인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감사원을 대통령 밑으로 돌린 거겠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민정수석 출신을 감사원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거라.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법무차관 출신을 감사위원으로 하려고 해서 또 뭐 그때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인가요? 계속 줄다리가 이루어졌던 거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결국은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들을 막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과제니까. 그건 입장 바꿔서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저는 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에서 결국은 감사가 감사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뭐냐에 대해서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필요할 때가 됐다. 그래서 뭐 문자를 보냈네 말했나라고는 사실은 이런 어떤 그 뭔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시스템에서 나오는 잘못된 파편 아니냐. 좀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헌법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지금 이제 헌법기구에서 이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뭐 현행 헌법 체계에서라면 감사원이 정치 논리에 휘둘려 가지고 특정 감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그럼 보완할 것이냐. 감사원법이나 이런 것들을 개정을 해서 그렇죠. 초점은 여기로 가는 것이 돼야 되겠죠. 예, 거기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가, 어떤 걸 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 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 역할과 그리고 사무처 역할과 이런 부분에서 구분에 대해서 12조가 좀 불명확한 건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지금 TF가 꾸려져가지고 또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에 조금 기대를 걸어봐야 되긴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지어 이제 김재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치 민간인 시절까지도 이제 열차 이용 내역 내라고 했다거나 혹은 포렌식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절차를 굉장히 완화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계속 사람들한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의 절차 자체가 의심받고 있어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다는 걸 감사원 스스로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말씀만 보태면 저는 이걸 보면서 자꾸 떠오르는 게 과거 이문옥 감사관 기억하십니까? 역사는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과거 이문옥 감사관이 폭로를 하면서 나라가 거의 뒤집혀지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때 감사원의 부적정한 어떤 그런 그 다시 어떤 행보하고 지금 빚어지고 있는 논란을 비교하면 무엇이 중한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파장의 정도와 국민들의 어떤 수용의 정도가 어찌 본다면 그때보다도 민감도가 더 떨어져 있다. 사실 현상적으로 나타나고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이게 모든 사안을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정파적 논리에 입각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다시 필터링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아니냐. 과거의 어떤 그 권위주의 정부 시절 때는 어찌 그것이 선악이라고 하는 그죠? 선악 내지 잘된 거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구도 속에서 그 이문옥 감사관의 어떤 그런 용기 있는 폭로를 받아들였던 데 반해서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러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렇게 트럼프를 연구한 학자들이 트럼프가 그렇게 뭐 이렇게 윤리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사실 받아들일 때 민감도가 되게 낮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계속 그렇게 어떤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반복하면 처음에 화내다가 나중에는 거기에 적응해서 아예 스탠다드를 낮춰버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저효과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민감도도 낮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저는 역설적으로 좀 듭니다. 저도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바뀌고 그 정부가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새로운 기관장들이 함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지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것과 그리고 나서는 무리하게 나가라고 하면서 감사원 자체가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기관이라는 식의 말을 퍼뜨리는 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봐야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점들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만 더 주고 아까 이제 그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정권 교체기에 그 감사의 포인트가 전 정권에 맞춰지느냐 현 정권에 맞춰지느냐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과거 이제 저희가 몇 달 전에 최재형 전 감사원 현재 이제 의원이죠.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바로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답변은
보통 새 정권 출범 첫 해에는 전 정부 어차피 새 정부는 갓 출범했기 때문에 뭐 감사하고 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전 정부에 맞춰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일면 그럴 수도 현실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면 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책 집행 내역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이제 감사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원은 그걸 집행하는 과정 그게 옳았냐 그렇냐가 감사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집행 과정에서 뭔가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 이걸 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죠. 바로 그 그렇죠. 점이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 이건 한 끗 차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감사원 발에서의 정책 논란이 불거. 이게 근데 국정감사 국회에서 똑같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것들에서 어떤 기본 원칙을 어떻게 잡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별로 이야기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자, 그 점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또 이것도 문자 파동도 그냥 또 며칠 지나니까 흐지부지.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결국. 저는 감사원이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원뿐만이겠습니까? 대통령실도 사과해야 됩니다. 이건 양자가 다 잘못한 겁니다. 네. 진짜. 단순 문이면 모든 게 그냥 단순 문의한 거면 모든 게 그냥 다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겁니까? 네, 그 발상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죠.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